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0일 오후 7시 53분입니다. 오늘 오후에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측이 모여가지고 비공개 실무 협상을 벌려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1. 단일화 여론조사는 후보가 논의된 경쟁력과 적합도 50%씩 반영하되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각 1600개 표본으로 조사하고 각 여론조사 기관은 800표본은 경쟁력, 800표본은 적합도 조사를 한다. 2. 무선 안심번호를 기준으로 한 무선 전화 조사를 100% 실시한다. 이상의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여론조사 문구 확정을 위한 회의를 내일 오전에 개최한다. 이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제 오세훈 그리고 안철수 두 분이 서로 주고받거니 해가지고 합의된 것은 첫째, 유선은 빼고 100% 무선 전화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는 두 조사기관을 정해가지고 각각 16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 근데 1600명 중에서 800명과 800명씩 갈라가지고 800명에 대해서는 누가 서울시장으로 적합합니까? 이렇게 묻고 나머지 다른 800명에 대해서는 누가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것을 합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조사기관당 1600명을 상대로 하되 800명씩 나누어가지고 경쟁력 조사 800명, 적합도 조사 800명,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도 1600명을 조사하되 800명은 적합도, 나머지 800명은 경쟁력 조사를 해가지고 합산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문항 그리고 그 내용을 확정하는 회의를 내일 또 오전에 한답니다. 요게 이제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 기관을 정하는데 또 다른 하루가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항에 내일 합의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을 미리 정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하기 위해서 또 월요일로 또 넘어가는 게 아닌지 이런 합의는 하루면은 끝날 것 같은데 아무리 길어도 다 하루에 끝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씩 쪼개가지고 오늘은 이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내일은 여론조사 문항과 문구를 정하고 그럼 모레는 여론조사 기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는 화요일부터 하고 이렇게 끌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누가 덕을 보는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렇게 끌면은 오세훈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 지연작전을 쓴다. 그래서 김형호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가지고 늦어도 23일 화요일에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누가 지연작전을 쓰는지 결국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중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제1단계 합의가 이루어진 거는 다행인데 아무래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19일에 철석같이 단일화 등록을 한다고 해놓고 그것도 안 되고 벌써 19일은 어제 지났고 오늘은 20일이고 오늘 또 문항 합의는 아직 미뤄지고 여론조사 기관 선정은 또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집계에 대해서 서로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불신이 쌓이면 이렇게 됩니다. 불신이 쌓이면은 그럼 완전히 깽판 나는 거죠. 조사할 때 뭐 집계를 잘못했다느니 거기 조사원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트집 잡으려면 또 얼마나 잡겠습니까?
이게 서로 신뢰가 형성되면은 웬만한 것은 그냥 양해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정말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그런 사이에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합니까? 시간은 왜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의심이 듭니다. 김종인 씨는 안철수가 단일화 대표가 돼가지고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것은 못 보겠다. 차라리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는 게 내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까지 그분이 불러낸 겁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씨의 행적을 쭉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나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우선 단일화를 하자고 할 때 3자 필승론을 주장을 했거든요. 3자 필승론. 그러면서 단일화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단일화를 늦게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금 문제의 발단은 여기 있습니다. 단일화 약속은 미리 해놓아야 합니다. 이런 룰을 오늘 이 회의하고 있는 거는 한 달 전에 했어야죠. 양쪽 실무진이. 끝까지 마지막에 하겠다고 미룬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든지 아니면 트집 잡겠다는 뜻이든지 뭐 그런 의도가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계속 박영선 비판은 하지 않고 안철수 비판을 그것도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이 단일화의 협상에서 제일 건물은 양쪽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양쪽을 이간질시켜서 서로 싸우게 하면은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을 돕지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지지자들도 서로 원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표가 분산돼 버립니다. 표가 모여지지가 않아요. 이미 상당한 그런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SNS에 들어가 보면은 이 오세훈 추종자와 오세훈 지지자와 안철수 지지자가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공통점이 하나 나오긴 나와요. 우선 첫째 공통점은 김종인은 안 된다는 건 거의 공통점이에요. 김종인은 안 된다. 그러나 누가 되든 밀어줘야 된다는 데는 대충 합의가 돼요. 지금 이 두 가지 점에 합의가 된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요 마음이 조금 더 심해지면은 흩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흩어지느냐? 오세훈 씨가 예컨대 단일화 후보로 되면은 오세훈 씨에 대해서 그동안에 비판했던 사람들이 나는 투표 안 한다 이래 돼 버립니다. 투표 안 한다. 반대가 되겠죠. 안철수 단일 후보가 되면은 오세훈 지지자들은 나는 투표 안 나가겠다 이렇게 돼 버리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신경 써야 될 사람이 김종인 씨였습니다. 김종인 씨가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밑에 그 이준석인가 하는 그 죄성박득한 젊은이가 또 괜히 안철수 부인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지금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로 봉합할 거냐. 정말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이 단일화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것은 빠른 단일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빨리 해가지고 후다닥 해야 되는 겁니다. 후다닥. 그런데 후다닥이 아니라 질질 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저도 잘 될 줄 믿었어요. 근데 여러 번 속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에서 믿을 신자 한자로 쓰면 뭡니까? 사람 인변의 말씀은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김종인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번 단일화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내일 모든 걸 결정해 가지고 내일 빨리
기관을 정하고 조사기관을 정하고 내일 오후에 여론조사를 착수해가지고 그러면 월요일에 아침 첫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오후에 발표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